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를 도입하며 시작된 무역 전쟁은 단순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의 지형 자체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생산 기지가 위축되면서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수요국들은 대체 생산지를 찾아 나섰고, 이 과정에서 동남아시아와 인도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특히 2025년 들어 트럼프 행정부가 두 번째 무역 전쟁을 본격화하며 중국산 제품에 최대 145%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부과한 가운데 인도는 다시 한번 세계 제조업 중심축 재편의 기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기회가 자동적으로 인도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베트남처럼 민첩한 정책 대응과 규제 개혁을 통해 이미 미국과의 무역에서 우위를 점한 국가도 있으며, 인도 내부에도 여전히 관료주의, 불확실한 세제 집행, 그리고 느린 행정 속도가 장애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냉전 종식 이후 위기를 개방으로 전환했던 전례처럼 지금이야말로 인도가 세계화를 수용하는 국가로 다시 한번 탈바꿈할 수 있는 전환점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트럼프의 무역 정책이 어떻게 인도에게 변화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도가 실제로 이 기회를 붙잡기 위해 어떤 전략적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트럼프의 고율 관세가 중국산 제품을 미국 시장에서 밀어내면서 글로벌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대체 생산 기지를 물색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급부상한 국가 중 하나가 바로 인도입니다. 2018년 트럼프의 첫 무역 전쟁이 발발하던 시점에 막 창업한 기업 제서크는 단순한 중개 플랫폼에서 출발하여 현재는 1만 개 이상의 협력 공급망을 구축하고 자체 전자 공장도 7곳에 이르는 등 급속한 확장을 이뤘습니다. 그 중 하나는 2025년 3월에 가전부품을 생산하는 신설 공장으로 글로벌 고객의 주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스마트폰 브랜드인 애플 역시 인도를 주요 생산 기지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시장조사 업체에 따르면 현재 인도는 전 세계 아이폰 최종 조립 물량의 약 20%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 비중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산 이동은 단순한 조립 작업에 그치지 않습니다. 부품, 설계, 소재 등 전체 밸류체인 내에서 인도의 비중을 키우려는 전략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애플에 납품하는 유리 제조사 코닝도 타밀나두주에서 직접 생산에 나설 계획을 밝히며 공급망 현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스마트폰 수출 성장은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 연간 2억 5천만 달러에 불과했던 휴대폰 수출은 2025년 현재 220억 달러를 넘어서며 괄목할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중 애플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5%에 달하며, 이는 인도가 단순한 생산 거점을 넘어 글로벌 프리미엄 브랜드의 전략적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은 전적으로 우연의 결과는 아닙니다. 인도 정부는 생산 장려금 제도 등을 통해 제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물류 인프라 개선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타밀나두주 주요 공항의 화물 터미널을 현대화하여 수출 제품의 출하 지연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특정 산업에 집중하고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력을 동원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이처럼 제조업 부흥의 조짐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곧장 제2의 중국이 될 것임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인도가 직면하고 있는 구조적 제약과 한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인도가 세계 제조업의 차세대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지만 그 길은 결코 순탄치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비즈니스 환경의 불확실성입니다. 인도의 관료주의적 행정 시스템, 세법의 복잡성, 그리고 일관성 없는 규제 집행은 여전히 많은 글로벌 기업들에게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독일 완성차 업체 폭스바겐은 인도 정부로부터 약 14억 달러에 달하는 소급 세금과 동일 금액의 벌금을 부과받은 상태입니다. 정부는 폭스바겐이 12년 전 일부 부품을 잘못 분류해 수입 관세를 회피했다고 주장하지만 회사 측은 이를 부인하며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이처럼 세무 해석의 일관성 부족과 예측 불가능한 처벌은 기업들에게 법적 불안을 안기며 장기적 투자 결정을 어렵게 만듭니다. 노동 문제 역시 뿌리 깊은 과제입니다. 인도는 중국이나 베트남에 비해 노동시장 유연성이 부족하고 지역마다 노동조합의 영향력과 법적 해석이 상이해 인건비 외에 숨은 비용이 높다는 점이 자주 지적됩니다. 또한 대규모 공장 설립이나 확장 심하다 발생하는 환경 인허가 문제, 공공인프라 연결의 비효율성 등은 기업의 초기 투자 리스크를 가중시키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인도 정부의 태도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글로벌 기업들은 정책의 지속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제서크의 전직 폭스콘 인도 총괄이자 현재 전자사업 책임자인 조시 폴거는 공급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인데 인도는 아직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인도 공급자들이 종종 공휴일이나 교통체증을 납기 지연의 사유로 삼는 현실을 비판하며 글로벌 공급망이란 마치 128개의 악기가 동시에 맞물려야 하는 오케스트라와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인도는 성장 가능성과 시장 규모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체계적인 운영 능력과 정책의 신뢰성 확보 없이는 그 기회를 제대로 살리기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직시하고 구조 개혁에 나서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기회를 다른 나라에 넘겨주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본론에서는 인도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어떻게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개방의 전략적 전환이 왜 중요한지를 다뤄보겠습니다. 인도 정부는 트럼프의 대중 관세 정책으로 촉발된 공급망 재편 흐름을 단순한 외부 변수로만 보지 않고 제조업 대전환의 계기로 삼고자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의 전략적 경제관계 강화, 다국적 기업 유치를 위한 규제 정비, 보조금 확대 등 다양한 조치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과거와는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변화는 미국과의 무역협정 추진입니다. 인도는 오랜 기간 보호무역적 태도를 유지해왔으나 이번에는 유례없이 개방적 태도를 보이며 미국과의 빠른 무역합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특히 전자정보통신 분야에서의 기술 이전과 공동 R&D 추진, 제조업 보조금 확대를 포함한 협력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관세 혜택 이상의 산업적 구조 전환을 겨냥한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인도 정부는 제조업 전체 밸류체인 구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립만이 아닌 부품 생산, 설계, 공정 기술 등 전 과정을 인도에서 자체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중입니다. 카르나타카 주의 에크루프카우르 전자 IT부 장관은 이제는 인도 안에서 전 과정을 내재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향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조립기지에서 벗어나 자생적인 제조 생태계 형성을 목표로 하는 정책 전환입니다. 인프라 개선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타밀나두 지역의 항공 물류 허브는 최근 업그레이드를 통해 출하 지연을 해결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및 전자부품 생산에 있어 병목 현상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스마트폰 부품에 대한 생산 보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아직 수입에 의존하던 부품조차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일련의 움직임은 단순히 외국 자본 유치를 넘어서 중국식 모델을 본격적으로 모방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중국이 세계 공장이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부 주도의 생산 클러스터 정책, 외자, 친화적 규제, 인프라 선투자 등의 구조적 개혁이 있었습니다. 인도도 이와 유사한 방향성을 채택하며 이제는 개방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도 정부의 움직임은 과거 냉전 종식 이후의 개방 정책을 떠올리게 합니다. 당시 인도는 소련 붕괴에 따른 외환위기로 위기에 처했지만 규제 완화와 해외 자본 수용을 통해 오히려 경제 도약의 전환점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의 상황도 유사합니다. 글로벌 질서가 흔들리고 있는 시기, 인도가 다시 한번 개방을 선택할 수 있다면 이번에는 단순한 기회의 나라를 넘어 핵심 공급망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고율 관세는 단기적으로는 무역 긴장을 높였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거대한 변화를 촉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도는 단순한 수혜국이 아닌 새로운 선택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애플, 코닝, 폭스콘 등 글로벌 기업들이 인도를 제조기지로 삼고자 하는 움직임은 과거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회는 그 자체로 보장되는 미래가 아닙니다. 여전히 인도는 규제 불확실성, 노동시장의 비효율, 물류 인프라의 병목이라는 구조적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다시 한번 베트남과 같은 경쟁국의 기회를 넘겨줄 수도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민첩하게 움직이는 국가들을 주목하고 있으며 인도도 그러한 나라가 되기 위한 마지막 점검대 위에 올라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단순히 외국 기업을 유치하는 것을 넘어서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갖춘 생산 생태계, 그리고 자국 내 밸류체인 자립도 향상이라는 방향성을 명확히 설정해야 할 시점입니다. 공급망은 단일 기업이 아닌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작동하는 시스템입니다. 그것을 이끌어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발적인 보조금이나 외교 선언이 아니라 매일 같은 속도로 같은 규칙으로 움직이는 행정과 산업의 호흡입니다. 트럼프의 무역 전쟁은 분명히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입니다. 인도가 그 기회를 실현해내기 위해서는 과거와는 다른 태도와 마인드셋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세계를 두려워하기보다 세계를 활용할 수 있는 나라로 변화하는 것. 그것이 지금 인도에게 주어진 가장 현실적인 도전입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